광주광역시. 아침 일찍 비를 뚫고 어딘가를 찾아가는 인숙 씨와 민경 씨. 길을 참조하여 보건소에서 나온 두 사람은 어딘가로 갑니다. 어느 집 문 앞에서 방역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검사를 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은 불안해 하시니까 그래도 눈에 띄면은 이제 민원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 몰래 이제 숨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어요. 2주 자가격리자, 해제 전 검사를 하러 온 건데요. 검사하러 오면서 생기는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방문을 하기 때문이죠. 네, 여기서 바로 검사할 거예요. 한 번만 해주시고, 소리 한 번만 내주세요. 네, 되셨고요. 마스크 올리시고 코만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광주시에서는 처음부터 자가격리를 해제할 때 또 한 번 검체 채취를 했는데요. 덕분에 6월까지 33명의 확진자만 나왔던 광주. 그런데 광주에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난 6월 말 종교시설과 방문 판매 업체를 시작으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내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과 별개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험시설 기준을 격상했습니다. 이처럼 방심할 수 없는 확진자 수와 장기화로 인해 발바닥 모양에 서셔서 체력 측정해 주십시오. 광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체열부터 검체 채취 후 소독까지 자동 시스템을 갖춘 자동화 선별검사 진료소가 그것입니다. 네, 뚜껑을 잘 닫으셨고 저기 구멍으로 한번 샘플 넣어주세요. 코로나19 대응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여기 지금 이 모듈하우스를 제작하시는 사장님께서 본인이 이런 자동화 선별진료소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좀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는지 이런 제안이 좀 왔었거든요. 지역 내 여러 중소기업들과 구청, 연구기관들이 협력해 만든 결과물. 한국의 초기 코로나 대응은 각 지역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이뤄졌습니다. 6월 27일부터 발생된 감염 확산은 감염 경로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했기 때문에 그 중앙방역대책본부나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보다 선제적으로 강화했던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증상이 없더라도 2차례에 걸쳐서 14일 될 때 이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성일 경우에만 해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확진자를 몇 사람을 찾아낸 거예요. 결코 예외란 없는 것처럼 코로나는 전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 각종 사재기와 시위는 사회 질서까지 위협하는데요.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대구처럼 신속한 대응은 물론 창의적인 방역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회 질서까지 유지하다 보니 세계적 찬사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승차 진료, 일명 드라이브스루 선별검사 진료소는 세계 표준 방역 모델로 인정될 정도입니다. 한국의 팬데믹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공 사례는 3T라고 합니다. 많은 테스트를 할 수 있었고 트랙, 추적 관리할 수 있었고 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K방역이라고 불릴 만큼 팬데믹에 잘 대처했던 대한민국의 초창기 저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월부터 4월까지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던 고양시. 인근의 한 종합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덕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몰리기 시작했는데요. 줄이 이제 보통 여기서 하게 되면 뭐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뭐 야구 앞에까지 서 있죠. 그래서 저녁 9시까지 선별진료소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나와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돌려보냈어요. 왜냐하면 그날 다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별진료소를 이 좁은 공간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외 선별진료소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야외로 나온 선별진료소. 하지만 야외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좋은 아이디어로 고안됐던 승차 진료 형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죠. 차량 탑승해서 하신 분들이 검사할 때 그 창문을 한 반쯤 정도 내리거든요. 거의 얼굴 정도만 나오게. 그리고 우리 검사자들도 안면 보호구를 쓰죠. 안면 쉴드를 쓰기 때문에 거의 노출된 접촉할 공간이 없어요. 훨씬 더 안전하죠. 2월 24일 날 사업 계획을 했고요. 25일 날 설치하고 26일 날 오전부터 저희가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방역 시스템이 빛을 발한 데 걸린 시간은 단 3일. 내일 아침 10시에 여기서 검체를 하고 검진을 해야 되는데 그럼 텐트를 치자. 몽골 텐트는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사방이 뚫려 있어서 그 안에서 검체가 전염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근데 우린 정말 시간이 없었고 1,5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걸 다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여기서 문진을 하고 검진을 하고 소독기는 여기 설치돼서 귀가할 부분과 검체할 부분을 나눠서 하는 부분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발생을 했죠. 여기에 있는 차량이 50여 대가 60여 대 가까이 있는데 이 차량을 다 빼야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공영 주차장이었던 만큼 기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이동시켜야 했던 건데요. 그때 나타난 것이 담당하는 도시관리공사인데 사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견인차 대고 연락할 수 있는 데는 다 하자. 그래서 3시간 정도 걸린 만에 이걸 다 뺐던 것 같아요. 그 후 고양 시내의 의사협회, 군부대, 모범운전사 협회까지 지역의 민관군이 협력해 이루어낸 성과. 고양시의 톱니바퀴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이렇게 신속하면서도 창의적인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전격적으로 그렇게 그 3일 만에 한 것은 지방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지역의 시민들의 안전이나 내지는 복지나 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방의 그 지역의 특수사정에 맞게 가장 잘 설계됐고 그 자율성을 그 중앙정부가 이번에는 그 딴지 걸지 않고 지원해주고 오히려 지방에서 괜찮은 그 정책을 그 중앙이 그 전국에 선전해주면서 중앙의 정책으로 승화시켜갔던 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기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돋보였던 신속성과 상황에 맞는 유연함, 창의성 등은 성숙한 지방자치의 지향점이기도 한데요. 1960년대에 폐지됐던 지방자치제를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부활,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민선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지방분권, 한국의 지방자치가 이번에 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해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들끼리 이 은근히 경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을은 확진자가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우리 마을에 확진자가 있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잘 통제를 해가지고 더 이상 확진이 안 생기게 해서 잘 대응했다. 이 마을은 잘 대응했다. 라고 기억에 남고 싶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의식을 해야 하고 또 다음번 선거를 또 고려해야 되니까요.